여러분 반갑습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요청 사항 등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난 시간에 클로드 코워크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분명한 것은 클로드 코워크가 우리의 노동시장과 창업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란 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왜 클로드만이 클로드 코워크와 같은 기술적 혁신이 가능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엔트로픽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로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우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의 시작을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흔히 인공지능의 지능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 즉 AI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2026년 기준 클로드 오프스 4.6은 베타 버전을 통해 무려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고요? 약 75만 개의 단어 혹은 3만 줄 이상의 코드를 단 한 번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 모델인 GPT 5.3 코덱스가 128K에서 512K 사이를 오갈 때 클로드는 그보다 수배 넓은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량이 크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점은 그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과거의 AI들은 컨텍스트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에 끼워 넣은 정보를 잊어버리는 미들 로스 현상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도 좀 장황하게 말하다 보면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신 MRCR2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클로드는 100만 토큰이라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8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찾아내는 테스트에서 76%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모델이 18.5%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수십 개의 파일로 쪼개진 전체 프로젝트 중앙 저장소인 리파지토리를 클로드에게 통째로 던져줘도 클로드가 파일 사이에 숨겨진 의존성을 완벽히 파악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파일이랑 저 파일 연결해서 봐줘 라고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클로드는 이미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시니어 아키텍트로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클로드의 또 다른 장점은 인간의 직관에 가까운 추론의 깊이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측정하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 중 하나가 바로 ARC AGI-2입니다. 이 시험은 AI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패턴을 보고 논리적 규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암기력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순수 지능의 영역이죠. 여기서 클로드 오프스 4.6은 68.8%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54.2%를 기록한 GPT 5.2나 제미나이 3.0%의 45.1%에 머물러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클로드와 타사 모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숙련된 벽돌공과 건축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 5.3 코덱스가 이 벽돌을 어떻게 쌓을까요? 라는 질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숙련된 벽돌공이라면 클로드 오프시 4.6은 건물의 전체 하중, 주변 경관, 심지어 입주자의 동선까지 고려해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라는 뜻이죠. 아울러 유능한 사서와 석학의 차이 정도로도 비유가 가능합니다. 다사 모델이 수십만 권의 책에서 원하는 문장을 빛의 속도로 찾아주는 유능한 사서라면 클로드는 그 책들의 내용을 연결해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정보를 인출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사이의 맥락적 고리를 파악하는 힘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2026년 기업들이 클로드를 핵심 동료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경쟁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가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결국 클로드는 단순히 코딩 한 줄의 오류를 잡아내는 현미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며 특정 부분의 수정이 전체 아키텍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관제탑의 시야로 문제에 접근한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클로드의 강력한 추론 기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실제 경제적 가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GDP/AA1로, 즉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전문지식 업무 수행 영역 평가에서 클로드는 1606점을 기록하며 경쟁사들을 가볍게 제쳤습니다. 비록 단순한 실행 속도에서는 스피드스터형 모델인 GPT 5.3에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행으로 오차 없이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클로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료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드만이 가진 장점은 강력한 코딩 툴입니다. 사실 현재 코딩 AI들은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파이썬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 그럴듯한 텍스트를 화면에 띄워줬죠. 하지만 그 코드가 내 컴퓨터 환경에서 실제로 돌아가는지, 다른 라이브러리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건 결국 인간 개발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의 핵심인 클로드 코드는 달랐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개발자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쓰는 시간보다 코드를 실행하고 수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클로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클로드는 배시 명령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며 깃을 통해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여기서 클로드는 단순한 스크립트 실행자가 아닙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패키지를 설치하며 서버를 구동해 결과를 확인하는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인간 개발자가 서버가 안 떠요 라고 고민할 때 클로드는 이미 서버 로그를 분석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클로드 코드의 진가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가치유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클로드에게 이 웹사이트에 다크모드 기능을 추가해줘 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로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실행과 관찰을 합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터미널에서 빌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로 오류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뜨면 클로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에러 메시지 전체를 긁어 자신의 추론 엔진에 입력합니다. 아, 스타일드 컴포넌츠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았구나. 세 번째로 자가 교정을 실행합니다. 스스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다시 빌드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기존 AI와 클로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혹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기존 AI는 에러가 나면 사용자에게 에러가 났으니 이렇게 고쳐보세요 라고 조언을 던집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에러가 났었지만 제가 고쳤습니다. 여기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과제에서 클로드 코드는 타사 모델 대비 업무 완결성 컴플리션 레이트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최종 빌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힘이 압도적인 것이죠. 이런 강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복잡한 버그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SWE 벤치입니다. 최신 벤치마크 데이터에 따르면 클로드 오퍼스 4.6 기반의 에이전틱 시스템은 이 테스트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GPT 4.0 기반의 에이전트가 약 15에서 20% 성공률을 기록하고 오픈 데빈 등 기존 에이전트가 약 25% 수준을 기록할 때 클로드 에이전트 시스템은 무려 40% 이상의 성공률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 벤치마크 테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실제 현업에서 발생하는 버그 10개 중 4개를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를 넘어 1인분의 개발자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클로드는 문맥을 기억하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고 추론 능력이 훌륭하고 스스로 에러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1편에서 언급한 컴퓨터 유즈 기술, 즉 픽셀 카운팅 기술이 더해지는 겁니다. 클로드는 화면을 캡처해 1280 곱하기 800 같은 해상도의 좌표를 계산합니다. 만약 코딩 도중 웹브라우저를 열어 디자인이 깨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클로드는 직접 브라우저를 띄우고 새로 고친 버튼의 위치를 좌표로 인식해 클릭합니다. 로그는 정상인데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라는 인간의 모호한 질문에도 클로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고 요소들이 겹쳐 있는지, 색상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판단한 뒤 다시 코드로 돌아가 수정합니다. 이를 시각, 언어, 행동의 통합지능이라고 정의합니다. 머리와 눈, 그리고 손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체의 에이전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기술적 실체를 확인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직접 터미널을 다루고 자가치유까지 한다면 인간 개발자는 뒤에서 구경만 하면 될까요? 이제 개발자의 주된 업무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이핑이 아니라 클로드가 만들어온 결과물을 검토하는 코드 리뷰와 아키텍처 설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클로드가 코드를 고쳤는데 이게 우리 시스템의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는가?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같은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클로드 코어드의 다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어드가 인간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었을 때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저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 저는 지용이었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 후 2부 시작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용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클로드의 천재적인 지능과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의 클로드는 스스로 생각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터미널 명령어를 입력하며 에러를 고치는 AI였고 매우 인간 동료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것도 아주 유능한 인간이요.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똑똑한 동료가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분의 개인 이메일을 전부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AI는 사람이 아니니 괜찮은가요?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줘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AI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데이터로 판단해 삭제해버린다면요? 이건 AI가 시킨 것만 하는 단순 도구를 넘어 재량권을 가지는 에이전트가 되는 순간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보안의 딜레마입니다. 2부에서는 클로드 코워크의 자율성이 불러온 보안 이슈와 엔스로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틱 AI의 핵심은 권한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하죠. 하지만 이 권한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는 인간의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조작하기 위해 운영체제에 대한 깊은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이는 AI가 여러분의 브라우저 쿠키에 접근해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사내 기밀 업무가 담긴 슬랙 메시지를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정해진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용 지능을 가진 클로드는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앱이든 켤 수 있고 어떤 파일이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권한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6년 보안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의 불필요한 성실함입니다. AI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입니다. 만약 내일 회의 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놔 라고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능이 높은 클로드는 시스템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거나 운영체제의 핵심 프로세스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목표를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의도와 실행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 위험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엔스로픽은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클로드 코워크를 출시하며 강력한 3가지 보안 레이어를 구축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재련한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샌드박스입니다. 원래 샌드박스라는 뜻이 아이들이 맘껏 놀아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모래밭을 뜻하잖아요. 클로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실제 여러분의 컴퓨터 본체와 분리된 안전한 모래밭 같은 가상 작업실에 가두는 것입니다. 클로드는 그 안에서 맘껏 파일을 수정하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가상 공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기술입니다. 만약 클로드가 실수로 치명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더라도 가상 작업실만 초기화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죠. 기술 분석서들에 따르면 엔스로픽의 샌드박스 기술은 외부 공격자가 에이전트를 조종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는 에이전트 하이제킹을 99.9%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검열관입니다. 클로드가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기 직전 별도의 보안 모델이 그 명령이 위험한지 실시간으로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rm-rf/와 같이 시스템 전체를 삭제하는 명령어라든지 외부 알 수 없는 IP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보안 시스템이 즉각 차단합니다. AI의 높은 지능을 역으로 이용해 명령의 맥락이 유해한지를 판단하는 검열관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론 가장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장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엔스로픽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휴먼 인 더 루프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메일을 외부로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 클로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AI에게 자율성을 주되 최종적인 브레이크는 인간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클로드에는 나름의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클로드가 화면 픽셀을 분석하고 마우스를 조작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0.1초 만에 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보지 못했는데 저 녀석이 제대로 처리한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내 마우스의 통제권을 넘긴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엄습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에이전틱 AI는 반쪽짜리 기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소재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조직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클로드 코워크를 통해 AI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부여받은 권한에 비례한 책임은 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AI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생긴 회색지대이고 여기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AI 시대에 적합한 역할을 가진 보안 책임자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AI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절대적 차단도 아니고 무한한 방임도 아닙니다. 이른바 매니지드 오토노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에이전틱 AI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AI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하에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I가 수행하는 모든 동작을 기록하여 언제든 추적할 수 있게 만들며 AI의 권한 범위를 업무 시간이나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클로드 코워크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똑똑한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우리를 대신해 일을 해주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안전은 오직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지용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클로드 코워크와 같은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함과 똑부러짐이 월 20-30만 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일하는 방식은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과거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섀도우 AI가 되어갈 것입니다.
인간이 AI가 일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통제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능의 정의부터 다시 재정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업무의 실행은 AI가 전담하는 시대에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의 교육과 업무는 어떻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식을 풀까?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구현할까?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이 어떻게를 완벽하게 대행합니다. 이제 인간의 영역은 왜와 무엇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가? 이 결과물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결정하는 지능.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가졌어도 도달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문가는 지능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클로저와 같은 에이전틱 AI를 다루는 능력을 에이전틱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에이전틱 리터러시입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하죠.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업무의 흐름을 설계하고 그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에 맞게 조율하는 능력. 이것이 2026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지능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워크가 가져온 가장 큰 축복은 평범한 개인이 1인 유니콘 기업의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명령 한마디에 100만 토큰의 기억력을 가진 클로드 비서가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리서치를 시작하고 자가치유 능력을 가진 클로드 엔지니어가 제품을 개발하여 실행하며 샌드박스 보안수를 담당하는 클로드 가드가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라는 말 자체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일을 대신해줄 대리인들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업무가 향하는 방향은 결국 인간만이 알 수 있고 인간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점 하에 모든 에이전트들의 업무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에 여전히 인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맥락적 통합 능력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어떤 최종 가치를 만들 것인가가 인간이 할 일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은 몽상가이고 이상주의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에이전틱 AI 시대가 매력적인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 아닐까요? AI 시대에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2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클로드 코워크가 어떤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행이 되고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에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도 있죠. 이제 프롬프트 한 줄 잘 쓰는 법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더 많은 꿈을 꾸고 보다 더 인간다운 일들을 하세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색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고민에 시간을 쓰십시오. 클로드 코워크와 같은 에이전틱 AI가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도록 허락해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 그 빛나는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One Wor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